이 여자는 이혼하자마자 기뻐서 밖으로 놀러 나갔다. 하지만 취한 그녀는 실수로 한 총재의 방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총재를 자신을 위해 온 멋진 남자로 착각했다. 그러나 여성 혐오증이 있는 총재는 자신의 품에서 마구 만지는 여자를 보고도 놀랍게도 전혀 반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이어 그는 반응할 틈도 없이 여자에게 넥타이를 잡힌 채 침대에 던져졌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운명이 이로 인해 완전히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원래 이 여자는 8년 동안을 기다린 가정주부였고 8년 동안 마비된 시어머니를 돌본 효녀 며느리였다. 하지만 이날 그녀는 남편이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발견했는데 자신을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변호하기는커녕 8년 동안 그들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면서 아이도 낳지 않았다며 빈손으로 내쫓는 게 오히려 싸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 화장실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칫솔을 가져와 변기에서 세게 문질렀다. 我每天给你精心准备饭菜，怎么养出你这样一张粪坑一样的嘴？要是再让我听见一句脏话，要彻底把你的嘴给涮烂！救命！ 그 후 그녀는 시어머니의 의료비를 들고 나이트클럽으로 자극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매니저는 그녀의 차림을 보고 여긴 빨래하고 요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신은 단지 좋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잘생긴 남자도 찾을 거라고 결심했다. 그렇게 망신당한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방 카드를 가져다주며 멋진 남자가 이미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한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806호실을 809호실로 착각했다. 하룻밤이 지난 후 총재는 잠에서 깨어나 어젯밤에 여자가 이미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자신의 심리학자를 불러 자신이 여성 혐오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러나 의사는 오히려 총재를 축하하며 유일한 해독제를 찾았다고 말했고 오랫동안 접촉해보라고 조언했다. 총재는 단지 한 번의 눈짓만으로도 비서는 이해했고 땅을 파헤쳐도 어젯밤의 여자를 찾을 것이다. 그 순간 여자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남편의 회사로 달려갔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내를 본 남자는 그녀가 마비된 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뺨을 맞았다. 아내가 가져온 이혼 합의서를 본 그는 자신이 전혀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자신을 대신해 올라가려는 계략이었고 그녀는 남편 몰래 이혼 합의서를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 남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공짜 가정부를 벌일 수 없다며 아내를 달래는 말만 했다. 하지만 아래에 숨어있던 정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내밀었고 여자는 그것을 보고 남자에게 돈을 모두 자신에게 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후 남자의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는 맹세를 듣고 그녀는 화를 내며 발 아래를 마구 밟았다. 그 후 그녀는 남자가 남긴 5만 원짜리 카드를 들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혼의 결정적인 증거를 본 그녀는 어떻게 5만 원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8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면서 검소하게 살아 자신을 노처녀로 만들었고 아껴 쓴 돈은 다른 여자들이 대신 썼다. 이제야 깨달은 그녀는 매분의 돈을 자신을 위해 쓸 것이다. 그 순간 총재는 여자를 찾기 위해 백화점에 도착했다. 비서가 여자의 행방을 찾아낸 후 그는 한 가정주부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백화점에 올 줄은 몰랐고 이런 여자가 어떻게